남학생이 여학생한테 픽픽대면 그건 컴플렉스가 있어 픽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쁘니 안 예쁘니 여자 평가를 해서 여학생들한테 긁어서 상처를 내는 말들을 쉽게 하는 것은 남자들이 거만해가지고 잘난 체하는 문화에서 자기 잘난 체를 반대 방향으로 표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잘난 체라냐? 열등감이 무지 많고 남자아이들 성장 과정이 자라면서 경쟁하고 싸우고 자라는 전투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 이러니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수컷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컷 본능 잘난 척을 할 때 이 열등감이 섞이는 경우에는 여학생이나 여자를 평가하는 짓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를 평가하는 것은 남자의 열등감이나 수컷 반응으로 잘난 척해서 남자들끼리 싸울 때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여자를 평가한다 그러면은 그 놈은 철이 진짜 안 든 놈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학생들이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당할 때 외모가 덜 예쁘신 여학생만 컴플렉스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쁜 여학생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심각한 상처입니다. 그럴 때 상처를 안 받는 것은 진실을 아는 거예요.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평가할 때는 남자끼리 잘난 척하거나 또는 남자끼리 있을 때 자기가 마치 임금님 된 것이냐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열등감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왜 술집 가서 룸사롱 가서 술을 먹냐? 나는 룸사롱 안 가봤는데 룸사롱 가셨던 과장님 하셨던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옛날에 궁전 모양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데요.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이 뭐 술 먹는 자리 같이 해서 그게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 과장님인데도 꼭 자기가 로마 황제 무슨 자리에 앉아서 술 따르고 이런 인테리어 분위기로 착 해가지고 궁전처럼 했는데요. 트럼프가 억만장자인데 뉴욕 트럼프 타워 가면 금칠을 해놨어요. 고대 그리스 왕궁처럼 해놨어요. 그 트럼프 타워 꼭대기 3계층에 그 집안이 쓰는 거예요. 3층 다 써요. 타워 팰리스를 3층을 그 넓은 빌딩은 다 그 집안 식구가 쓴다고. 근데 그건 다 금칠을 해놓을 때 디자인을 고대 그리스 그 왕족들이 쓰던 인테리어나 로마 귀족들이 쓰던 디자인을 했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저 인테리어 그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마치 술집 분위기를 왜 하냐?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인 양 착각이 들게 해서 호주머니 돈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들의 허세를 이용해서 음란을 또 술 취하는 방탕뿐만이 아니에요. 허세를 이용해서 돈을 빼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포장마차 가서 소주를 마시기보다는 팁을 몇백만 원씩 뿌리면서 기생집 가서 고급 술집에서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허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세.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내 잘난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허세가 술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 문화나 청소년 문화까지 내려와요. 그런 남자한테 교육받은 청소년 어린이 남학생은 그런 기세를 받아요. 또 이게 대를 물려서 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맨날 퇴근하면 술집 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다 거룩한 선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에 뭐 술집 근처 이렇게 강남역 그때도 강남역에 술집이 많았어요. 가면 선생님들이 335 다니는 거야. 술 먹고 다니려고. 그럼 저기 저 음악 선생님 가신다 저거. 저 생물 선생님하고 같이 등장했네 오늘. 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날라리 애들은 어느 선생님이 어느 술집 근처 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반에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근데 그런 그 말을 해도 그런 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생활이 어두운 사람들은 생물을 가리키고 뭐 음악을 가리켜도 훌륭하신 음악 생물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뭘 가리킬 때 어떤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어떤 것을 숨겨도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 정기적으로 가리키고 학생이 청소년인데 어른은 선생님 혼자잖아. 교감 선생님 없어요. 교장 선생님은 아예 오질 않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때 자기의 기가 나와요. 그럴 때 아이들이 그게 물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선생님 잘못 고르면 애들 이상한 사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영향력이 목사님 영향력보다 왜 크냐면 6일 내내 선생님 보잖아요. 그러다 하루 목사님 보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 걸리면요. 목사님, 착한 목사님한테 영향받아도 이게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성을 평가한다, 여성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성을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말리는 거야. 여긴 남학생은 약간 쉬고 있어요. 여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막 평가하고 그러면은 남자애들 그러시군요. 귀한 여자분을 만나실 거예요.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꼭 엄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불안하니까 그 짓 했는데 그걸 안정화시키니까 여성 리더십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성 리더십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남자가 허세를 부릴 때 거기에 말리질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걸 말리지 않는 여자분은 남자 말을 안 믿어요. 왜? 남자는 자기가 컴플렉스나 자기가 수컷 본능으로 잘난 척을 하려고 해서 그 쓸데없이 자기하고 관련도 없는 여자를 평가를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의 하는 말에 그 뒤에 있고 뒤에 감춰진 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여자 어르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청소년 여학생들 나이 많어 적어. 어리잖아.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 이거를요 30대 여성분도 휘말려서 넘어가요. 30이 넘었는데도 남자가 뭐 평가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 말 자체가 믿어지는 거야. 거기에 휘말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남자들의 평가라는 것은 자기 잘난 짓을 보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뿐이지 그 여자의 객관적인 미모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를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여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상처 주면서 잘난 척을 하는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나는 남자 세계에서 그걸 봐서 아는데 여자분들이 30이 넘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남자 세계에서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열등감 그 자체로 쩔어가지고 장독대에 장아찌 같이 쩔어 있어요. 짠지가 그냥 쫙 쩔어 있는 뭐 장독대에 무슨 마늘장아찌 마냥 그냥 쫙 쩔어 있단 말이에요. 열등과 경쟁과 두려움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윤석열 씨가 어퍼컷을 날리면서 유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재명 씨가 발차기를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위협을 받고 이 영적으로 밀리니까 갑자기 발차기를 하고 다음 날은 태권도 도복을 입고 와서 송판 깨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시범을 왜 대통령 후보가 해야 돼요? 그걸 할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송판까지 깨요? 그것도 그냥 깨면 되지 왜 도복을 탁 차려입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어퍼컷을 할 때 윤석열 씨는 자연스럽게 어퍼컷 세레머니가 되는데 이재명 씨는 내가 아무리 봐도 열심히 발차기를 하는 거야. 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걸 자연스럽게 발차기를 하든지 그래야 이게 유세가 자연스러운 건데 아주 열심히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긴장을 하셨구나 저분이. 뭔가 눌린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면은 지금 걸린 게 많어. 수사는 다 돼 있는데 진행을 안 시킬 뿐이야. 이게 2번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1번은 조사받으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행동 자체에서 그 사람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발차기를 할 때 저분 불안하구나 지금. 도복을 입고 나서 또 더 2차로에 심각하게 지금 자기 자신과의 불안감과 싸우고 있구나. 본인의 불안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선거에 이겼어도 1번이 이겼다 하더라도 그 불안감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거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축복해 주시는 분들의 말로 기쁨을 100% 누려야 돼요. 여자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뭐야? 곱고 존귀하지만 강도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자는 나는 센 여자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연약한 그릇이다 이랬으면 그냥 남자들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도 껄껄대고 알아요. 그 어떻게 보면 미친 것들 같죠. 그렇지만 남자는 이 새끼 저 새끼 막 기스가 나고 그래도 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서가 좀 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어린애기를 아주 축복하고 돌보고 아주 섬세한 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섬세한 기질을 주신 거예요. 크리스탈 그릇과 같이 그렇게 섬세하고 투명하고 이런 걸 주셨기 때문에 잘 크리스탈 보관을 안 하면 기스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싸구려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자체도 믿는 걸 가까이 믿을 건지 멀리 믿을 건지 거리를 두어서 찬압함에 특별 보관하면 크리스탈 유리 그릇은 보관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비싼 그릇 사면 그 함에다 넣어야 되고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몬드끼리 부딪히면 기스 납니다. 스테인레스랑 부딪히면 기스 안 나도 다이아몬드끼리 부딪히면 기스가 나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사장님은 그거 하나하나 보관을 해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막 우르르 쏟아놓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을 얘기가 있고 믿지 않을 얘기가 있는데 남자들이 여성 평가하는 얘기는 거의 95%가 잘난 체가 아니면은 열등감이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허세를 부리는 남자들의 문화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나쁜 생각 갖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쩔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막 내뱉는 거예요. 자기 딸이 3명이 딱 있을 때 네가 미스 코리아 1등, 2등, 3등이다 이런 거 안 해요. 부모는. 네는 다리가 늘씬해서 너는 다리 1등, 너는 얼굴이 갸름해서 너는 1등, 너는 얼굴이 인상이 좋아요. 인상이 좋으면 이게 살이 많이 붙은 사람이 인상이 좋아요. 그때 너는 인상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너는 1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1등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 여자를 수영복 입혀놓고 그 1, 2, 3, 4, 5, 6 이거를 먹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여자를 이게 뒤집어서 막 이용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유 귀하다 이러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린 여학생들한테 뭐 뜯어먹을 생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복되다 이러고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평생 잘 될 같으면 보기 좋으니까 아유 귀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좀 쇼텀으로 보는 거예요. 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학 가니? 빨리 공부해야지. 그딴 짓거리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거의 20, 30년 앞만 보는 거예요. 근데 노인분은 손주들을 볼 때 50년을 보고 이렇게 귀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롱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관광 렌즈도 있고 망원 렌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어르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래 남자 동년배 동급생이죠. 나이가 같죠. 야, 너 뭐뭐 하자 뭐 이런 애 뭘 하죠. 그런 거를 믿으면 안 되고 또래인데 약간 나이 많은 그 남자들이 여성 평가하는 걸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평가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세계에 하나님을 가득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득 모시면 피조물이 뭐라고 해도 꿈쩍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꿈쩍하지 말자 조심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정만 하면 뭐라고 피조물인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짓거리고 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영향이 안 가고 그게 태풍처럼 안 들리고 그냥 산들바람 같아 지나가는 소리요. 그게. 그런 자신감이 있으려면 절대자를 자신 안에 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힘쓸 때 어떻게 해요? 외모는 미용실 가서 2시간이면 딱 달라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외모에 투자하지 마셔. 미용실 가서 비싼 미용실 가서 2시간 무슨 행사에서 막 뭐를 해 메이크업을 해 뭘 탁 칠해. 그러면 예뻐져요. 그런데 마음을 예쁘게 해야 돼요. 마음을 덕스럽게 해야 돼요. 마음을 예쁘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얼굴에 빛이 나와요. 눈빛에서 다른 빛이 나와요. 영의 빛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나타낼 수 없는 기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엇 같냐? 태권도 도복을 막 입고 그렇게 해도 태권도 선수는 아니야. 딱 보니까. 이재명 씨가 군부대 갔어. 군부대인데 절대 주머니에 손 못 넣게 돼 있어요. 군대에서. 근데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군대 안 갔기 때문에 그 체질이 나오는 거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군복에 손 넣고 이렇게 뭐 이러면서 건들건들 이렇게 안 걸어요. 그러니까 군복을 아무리 입어도 그 사람의 군부대에서 행동했던 버릇이 없는 거는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메이크업을 아무리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 존귀한 그 영혼의 빛은. 근데 복을 받은 남자일수록 그 여성의 영적인 빛을 보고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 만나려면 내면의 빛을 강화시키셔야지 되는 거지. 껍데기를 자꾸만 신경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2시간 미용실 가서 좀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오면 돼요. 뭐 파마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의상실 가서 좋은 거 잘 어울리는 거 좋은 거 입으면 돼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은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10년, 20년이 갖고 와야지 내면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거짓을 믿지 말자. 이게 따라하세요. 거짓을 믿지 말자. 거짓말은 남자 평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은 믿어. 야 그거 하지 마. 이런 믿어. 예. 공부해야지 왜 그거 해 그거 하지 마. 이런 내 말 잘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학생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저기 남자들이 헛개비 같이 뭐 수다 떨고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말하는 건 허세인데 그분이 나쁜 남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자 문화에서 철이 안 든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시석거리면서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여자가 없는 남자들끼리 또 특히나. 그러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남자일수록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마치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듯이 그렇게 그러면서 평가를 한다고. 여자한테 인기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를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다. 여자 평가하는 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남자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여자한테 함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아주 자신감이 많은 거예요. 자신감이 많을 때 뭐가 와요? 여유가 오는 거예요. 이 여유는 그 선천적이라고 할까? 출신적으로 할까? 엄마 아빠 사랑을 듬뿍 받아서 친구 사랑 필요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집안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게 세져요. 근데 맷집이. 근데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사실은.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때? 남자친구의 사랑을 그리워해요. 이런 여자가 맷집이 없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랑 충분히 받아서 좋은데 결혼하고 시집 가면 좋지만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엄마 아빠하고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뭐 낙천적이야. 그냥 누가 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아니 나는 신경 안 써. 이 정도로 자기가 남의 사랑에 굶주리지 않은 여학생이 남자한테 상처를 덜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하고 예쁘게 딸을 낳으시면은 여자 아기는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워야지 남자한테 그러니까 상처를 덜 받아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애들 막 키우면서 나도 그 느끼는 거고 심리적으로 그 심리학과 교수님도 얘기도 많이 듣고 난 심리학 책 많이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남자 세계에서 걸러지고 입증이 된 거 아니면 안 가르쳐요. 뭐 책에서 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금식할 테니까 너희들 잘 먹어라 이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근검절약하니 너희들은 부자로 살아라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철야기도 하니까 너희들 잠 많이 자거라 푹 자거라 이래야지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면 내가 금식했잖아 너는 왜 먹어? 이러는 게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너는 왜 먹어? 하는 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내면이 굉장히 맷집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그런 게 다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니까 술 먹고 푸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게 약하니까 술 먹고 회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과대망상증 환자라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태어날 때 이건 우리 엄마 소식통입니다. 신생아실에서 내가 제일 예뻤다는 거라. 그래서 나는 신생아실에서 내가 제일 예뻤대요. 아기 중에.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잘생겼지 신생아실에서 제일 예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평생에 믿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너 되게 못생긴 놈이 왜 까불어 막 이러고 남자애들 드세잖아요. 근데 못생겼다 이러는데 상처가 안 돼. 왜냐하면 그 옆에 친구가 내 인생에 중요한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못생겼다 그래도 아니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잘생겼다고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기분이 나빠질까요? 안 나빠질까요? 나는 전혀
그 애가 밉질 않아. 홍수환 장로님 그때 오셨죠? 근데 그분이 자세히 자기 얘기하는데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 근데 막 맞고 왜 눈탱이 붓고 막 이러는 게 권투 선수인데 뭐가 잘생겨요. 그게 험하게 사는 건데. 그런데도 사랑을 어릴 때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막 험하게 그 시절에 살으셨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뭉쳐가지고 가난한 시절에도 끈끈이 열심히 살고 막 이래서 넉넉하게 좀 사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형제끼리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연합력이 있어요. 식구들끼리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저분은 멘탈이 굉장히 세다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맞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이 새끼 나한테 두고 봐라 이러면서 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 집안 식구가 뭉쳐가지고 야 동생 때렸다 너 가서 저기 도와줘라 막 이러고 그냥 식구들이 응집해서 사는 그 기질에서 그 든든한 맷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어린 시절의 기운이 말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 어린 시절을 알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못 살아도 괜찮아. 서로 도와주고 막 살면은 이게 뭐가 와도 퉁 하고 쳐도 쇼크가 없어요. 근데 얘는 요거를 나한테 하기 전이나 하는 후나 나는 이 아이한테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 내 인생에 평생 같이 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존귀한 남자를 얻으려면 내면을 볼 줄 알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는 남자를 얻으려면 여자도 그런 내면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외모가 예쁜데 외모가 예쁘면 여학생들 피곤하게 인생 삽니다. 남자들이 나쁜 놈들도 다 그 여자를 좋아해요. 무섭지 않아? 자 보세요. 예쁜 여자요. 자타가 인정하는 여자요. 그러면은 누구까지 좋아하죠? 이 세상의 모든 깡패는 조금 예쁘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인방명이라는 거예요. 미인방명. 자기가 운이 없는 이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하시는 여성분은 자기가 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남자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은 미인이라서 팔자가 센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 때문에 막 자기 인생이 꺾어졌네, 뭐했네, 고부라졌네. 이러면은 얼굴이 그래도 중간 이상, 기본급 이상, 수준급 이상, 스탠다드 이상 가니까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얼굴만 예쁘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남자 세계에 불량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내면을 잘 다둬야 돼. 남학생들 이제 심심했지? 이걸 잘 들어야 돼. 예? 빈 껍데기 같은 남자 되면은 여자를 못 봐요. 여자를 좋은 여자를 못 봐. 겉만 보고 사는 거요. 예?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해도 여학생이 좋아도 절제를 하자. 자, 중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남학생이 앉는 게 좋아? 버스 옆에 여학생 자리 옆에 앉는 게 좋아? 여학생 자리 옆에 남자 학생이 앉는 걸 좋아해요, 다. 예, 90% 이상은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남학생은 옆에 얘기하지 말고 잘 들어. 예? 남학생은 왜 남학생 옆에 앉아야 돼? 왜 그래? 절제력을 키워야 돼요. 절제력을 키워야 돼요. 남자는 자기 육신의 행복을 위해 여학생 옆에 앉고 싶어도 여학생 옆에 여성분이나 어르신 앉게 하고 자기는 서 있든지 남자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여자가 남자 볼 줄 아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그래요. 왕권은 제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세요. 자, 신명기 17장.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라고 했는데 이 아내는 정식 혼인신고한 아내일까요? 동침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율법에는 국가에 혼인 등록을 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실혼으로 동침해서 같이 잠자리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 숫자가 인생에서 한 명이면 자기 부인만 좋아하고 동침을 한 거고 7명이다 그러면 한 명은 부인이고 6명은 다른 여자인 거예요. 자, 퀴즈 내겠어요. 솔로몬이 300명의 여자와 700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도합 몇 명? 1000명. 300명하고 700명 차이가 뭐냐? 한쪽은 부인이고 한쪽은 부인이고 한쪽은 첩이랬어요. 아니요. 내 기억으로는 300명이 부인인데 299명이 첩이고 1명이 본부인인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첫째 부인이 그 장자를 낳죠. 그 첫째 결혼을. 근데 부인이 299명인 거야. 첩이. 그리고 700명은 뭔 줄 알아요? 첩도 아닌 거야. 그냥 눈 맞아서 동침했던 여자 7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궁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녀. 그래서 그거를 컨큐바임이라고 영어에 돼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번 누웠던 사람을 컨큐바인, 컨 함께 큐바인, 눕다라는 라틴어를 알아요. 그거. 한번 동침을 해서 가까이 살을 맞댔던 여자가 700명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동침하고 죽을 때까지 의식주를 다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한 번 동침하면 죽을 때까지 여자 의식주 다 책임지랬죠. 모세 글에. 그걸 다 지키느라고 700명 평생 복지 혜택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동침했다가. 그게 700명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거 안 챙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동침한 숫자가 늘수록 망할 부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숫자 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그 솔로몬 시대 훨씬 전에 임금이 되려면.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려면 그렇란 말이에요. 자, 보겠어요. 이제 로마서 13장 나만 볼게요. 학생들은 책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 부모님들은 뭐 보셔도 되고요.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시죠. 권세를 저버리는 자는 2절에 하나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1절에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할 때 이 당시 권세자는 뭐냐? 칼을 잡고 죽일 수 있는 권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장 선거에서 반장으로 당선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따라하세요. 대통령 선출자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권세자는 뭐냐면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는다. 4절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악한 자를 죽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실제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죽이실 때 권위를 주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의 권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세금을 낼 때 악을 징벌하도록 세금을 주자라는 거예요. 세금을 줄 때 그 사람한테 세금 혜택 받으려고 세금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는 뭐예요? 세금을 내서 자기 이복형을 독살시키는 놈을
무찌르라고 세금 내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는 뭐라고요? 야, 북한 뚱돼지, 너 형 죽였어? 고모부가 너 왕되게 만들어줬는데 고모부 죽였어? 너 죽여봐. 에? 네가 죽지. 이러면 팍 죽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해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왕 중에는 김영삼, 김대중은 여기에 못 들어가요. 이승만, 박정희는 들어가요. 전두환 들어가요. 끝이 안 좋아서 그래. 그게 불교를 믿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노태우는 여기에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엑소시아라는 그 단어는 엑우스티아, 그래서 그 권위가 그 존재로부터 밖으로 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그분을 물태우라고 그랬어. 그건 봐도 우리는 보통 사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대통령 하는 시대가 되자 이랬어요. 근데 가까이 느낀 사람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전두환 앞에 가면 꼼짝을 못 한대요,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있는데 꼼짝을 못 한대요. 근데 노태우 씨 앞에 가면은 편안하대요. 무서운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자기가 무서운 자리에 앉았는데 그 권세가 우스야, 자기 존재로부터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자리나 대통령직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자기 존재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자한테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걸 다 하는 이유는 악마에게 속한 자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권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권력, 무력을 동원해야만 악을 제어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권세자한테 대들지 말고 세금을 잘 내자도 있죠. 근데 오늘은 이런 권세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 권세자가 되는가예요. 김정은 같은 놈을 그냥 한 칼에 없앨 수 있는 그런 권세자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에 근거해서 택하시냐 이거예요. 그것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모르게 권세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 해당되는 거는 다 지금 내가 설교에 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순결 지키라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서 자기 몸을 자기 배필한테 결혼식 할 때 딱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음란하고 악령이 몸 안에 또아리 치고 뱀 치고 사는 것들 다 체포하고 다 통제하는 권세자 되게 하려고 순결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야동이요, 난리가 나는 거야. 초등학생까지 야동 중독자들이 가득하게 나타나요, 지금. 옛날엔 중고등학교 때 야동 돌리죠? 초등학교 애들까지 다 봐, 지금. 4, 5, 6학년 애들이 봐, 지금. 그러면은 이게 음란이 극에 달하죠? 극에 달하면 귀신 들린 것들이 많아지죠? 귀신 들린 야동들을 많이 보거나 쌍욕을 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천한 것들이 되죠? 천한 것들을 치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력이 필요하겠죠? 그 무력으로 다스리거나 지혜로 다스리거나 덕성으로 다스리거나 인자함으로 다스리더라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 퀄리티가 있어야겠죠. 그걸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권력자, 하나님이 못되게 하시고 되더라도 목사님은 체질 자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성직자를 하지만 이 성직자가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세우신다 하고 언약을 맺으셨으면 하나님은 100% 지키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안 지켜서 권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꼭 지키세요. 1000만 명 중에 한두 명을 고르려고 지금 계속 언약을 지키는 기질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 아니고 그 중심이
중심이.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냐. 이 권세자. 악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세자. 자, 보세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면 안 돼 하고 사랑을 극하게 느낄 때도 사랑하면 안 돼 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통치자 되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진다. 야, 로맨스를 해보자. 이런 사람은 국가 통제자가 못해요. 아시겠어요? 국가 통제자가 못 된다고. 통제를 하는 이 절대 왕정과 같은 권력의 자리에 딱 가면은 어떻게 돼요? 여자 때문에 자빠라져요. 여자의 강해도 절대 왕권에 딱 되니까 다윗 자빠라지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과부를 만나게 해주니까 과부는 취해도 된다 이러고 결혼을 자꾸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만 모아다 나중에 밧세바 사건이 크게 터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절제를 못하니까 큰 것에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큰 스캔들은 어디서 나요? 이성 문제에서. 작은 걸 통제 못하는 사람이 크게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을 때 스캔들 나면 별 영향이 없어 사회에.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는데 뭐 스캔들 터지죠. 나라가 흔들려요. 당나라가 왜 망해? 양귀비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에? 그 여자 때문에 중국 역사는 다 망하는 거예요. 미인 보고 왕이 횟가닥 눈알이 뒤집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중국 역사가 그게 중국 역사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게 앞으로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앞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권력에 미친 사람은 여자한테 미친다니까. 에? 그런 사람을 꼼짝 마라 이러고 잡아 꼼짝 못하게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에? 이게 생선이요. 내가 고양이야. 생선을 나한테 맡겼어. 주인님이. 주인님 없을 때 생선 먹어버려 그냥. 생선 좀 잘 지켜 야옹아. 이러고 딱 맡겼어요. 야옹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이 탁 갔어. 바둑이 데리고. 나 혼자네. 탁 먹어버리지 뭐. 자, 여자를 좋아하고 또는 여자 앞에서 막 여자를 함부로 까고 이런 사람은요. 여자 문제 때문에 나라가 흔들흔들 할 때 그 나라를 바로잡을 지도자로 세우시겠어? 못 세우시겠어?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권력을 딱 맡기면 이게 음란과 부패가 가득 찬 게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를 맡긴다는 건 썩어 문드러진 거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보고 조금만 뭐 컬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여자가 후진 옷을 입었다는 둥 뭐 촌티가 나는 헤어 스타일이라는 둥 막 이렇게 여학생을 까는 학생은 열등감이 있는 남학생이거나 잘난 척하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라를 못 맡기신다고.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쑥덕쑥덕 하는 거에 가담해서 쑥덕거리지 말란 말이요. 집에 가서 쑥떡이나 먹어. 수다 떨면서 쑥덕쑥덕 하지 말란 말이요. 예? 쑥떡 먹고 입 가만히 닫고 있으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자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런 남자한테는 국가를 안 맡겨요. 예? 여자가 뭐 예쁘네 들 예쁘네 저 여자가 뭐 헤어스타일이 더 멋있네 저 여자는 바지 스타일이 더 멋있네 이러고 막 여자 외모를 까잖아요. 그런 남자한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지 말라니까. 그러면은 남자가요 긴장을 해서 자기 수준을 높여요. 야 여자한테 창피당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거기 휘말리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잔인해가지고 그걸 계속 골려 먹어요. 자기 그 열등감을 카바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학생들 모일 때 뭐가 예쁘네 뭐 이러죠. 그럴 때 마음을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예쁘게. 마음을 예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자를 함부로 범접을 못하게끔 여성한테서 빛이 나요. 그리고 거렁뱅이 나쁜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여자를 못 알아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여자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랬어요. 진주는 왜 귀해요? 감춰 있으니까 그걸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다 감춰져 있어요, 진주가. 그렇다고 다 까볼 수도 없고. 예? 진주처럼 귀하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자를 보면 귀한 여자인 걸 남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남자들. 예. 남자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을 볼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여자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면은 남자들이 내면이 성장해야지 좋은 여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외모를 꾸며야 돼, 내면을 꾸며야 돼. 내면을 꾸미는 게 엄청 100만 배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라고 애를 쓰는 게 예쁜 여자 되려고 미용실 자주 드나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용실은요, 친척들이나 귀한 모임 있는 날만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면 되지 뭘 계속 가. 그것도 이상한 여자죠. 쌩얼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냥 화장 안 하고 쌩얼로 있으면은 제일 이게 건강도 좋고 기분도 좋은 거예요. 쌩얼로 쭉 있다가 마음을 계속 하다가 행사가 있을 때만 이렇게 좀 화장하거나 가꾸고 가면 되는 거지. 맨날 가꾸려고 하는 것도 그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자.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다는 건 사람의 모든 것에 말하는 거에 뒷의도를 알아차리는 여자만 들어도 쇼크를 안 받는 거예요. 원래 의도를 아니까. 사람의 의도를 아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요? 그러면은 네 하고 그거를 그대로 받지만 저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집안에 자기를 직접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르신들 말을 깊은 뜻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안 하셨는데 더 깊은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걸 계속하면 독심술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틀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안 어른을 공경하면서 받게 하신 그 분별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네가 딴따라냐? 기타만 치게?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하셨다 봐. 그러면은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너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이 미련한 자식이 뭐라는 줄. 아우, 우리 아빠는 자식이 저주받는 걸 좋아하시나 봐. 이러면 이제 미련한 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 그 저주하신다 너. 정신 차려. 이런 뭐예요? 그 말에 있는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더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못 하신다고. 아버님이라서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설명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설명 못 하고 결론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믿고 행동해. 알 필요 없어. 이 소리예요. 아버지의 그 성품들이 그런 거예요. 분노를 하실 때. 그러면은 그 내면에 있는 걸 알아채는 게 엄마 얘기보다 어려워요. 아버지들 말이. 할아버지 말이 어려워요. 너 왜 왔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요. 예? 너 왜 왔니? 그래, 뭔 일 있냐? 뭐 이런 게 아니야. 왜 왔냐? 전화 안 하고 왜 왔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출제된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남자 말이 어렵거든요. 그 남자 말을 이해를 해야 돼. 할아버지랑 아빠 그 깊은 거를 이해하면 남자가 보인다고. 와, 이거는 하루 수업에 100만 원 내야 돼, 이거. 이거 오후까지 남아있어서 따라하세요, 학생들. 100만 원 벌었다. 그냥 남아있기만 해도 100만 원 번 거예요. 예? 나쁜 남자 고를 줄 알고 좋은 남자 고르고, 예? 덕스러우신 높으신 분들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 연습시키려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딱 붙은 거예요. 수십 년 그거 연습시켜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우는 거 거의 없어요. 학교 가서 배우는 거 학원 가서 배워도 되고 나중에 독학해도 돼요. 학교에서 뭐 안 배워도 독학하면 다 책이 있어요. 다 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살면서 배워야 돼요. 그건 살아있는 감각이에요. 내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원 조교가 하나 있었는데 대학원 다닐 때 경영학 공부하는데 학장님이 걔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높은 교수님 마음을 잘 듣는 게 아니야. 편하게 해줘요. 그것도 재주요. 나는 어른 앞에 가면 얼어버려요. 제가 어른 앞에 가면 얼어버려요.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분 앞에 가면은 딱 온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인데 저희 아버님보다 아마 나이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 교수님 앞에 딱 가니까 조교인데 얼잖아. 근데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데 그게 왜 편한 줄 알아요? 어른분들 말할 때 그 말의 의도를 편안하게 자기가 읽어버리고 그걸 편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 굉장히 그 집안 내 친구 요즘 연락처 없는데 그 경영학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사귀었던 그 조교 옆에 동료 친구는 성장을 굉장히 그 믿는 집안 아이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집안 아이예요. 근데 성장을 잘했어. 근데 내가 성격은 굉장히 좋고 교회도 다니는데 전자기타를 팍 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됐어. 교회 다니는데 헤비메탈 음악 듣고 이런 친구가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빼고 왜 그 집이 뭐 어떻게 뭐 잘 사는 집인지 언제 내가 있을 때는 전자기타를 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다 통기타 치고 그러지 누가 전자기타를 쳐요. 전자기타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집안 같아.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친구는 아주 어른 대할 때 그걸 잘 대하면서 그 몸에 배인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집안 어른들만 있는 집안 출신 학생하고 또 다른 가업의 그 헤리티지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권위를 가까이 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면을 읽는 능력이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야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쳐 죽이는 권세를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는 권세자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권세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겠죠. 근데 그 권세자는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받아가지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어떤 카리스마가 나와요. 그런 게 있어야지 국가를 다 장악한다고요. 근데 그 몸뚱아리 안에 있는 어떤 기운이 나와가지고 카리스마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안 받는 구약시대에 약속을 지키면 그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여자를 밝히지 않고 자기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서운 권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가까이 두고 막 바람 피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태권도 쇼를 하고 발차기를 해도 그게 날라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 받은 권위가 있고 성장하면서 자기가 쌓은 권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성장하면서 쌓은 거니 뭐냐 이게. 윤석열 씨는 서울법대 중에 희귀하게 구수를 했어. 서울법대 나오면 구수까지 잘 안 합니다. 몇 번 하다 붙지 아니면 아예 때려치지 아예 내 체질 아닌가 보다 이러지 구수까지 안 해요. 그 적성도 안 맞는데 계속 그걸 왜 해.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성격이 변했겠죠. 자기 성격이 변했겠지. 구수라는 걸 하면서 사람이 성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고. 예? 환경에 그 영향을 받는다고. 그리고 자기가 변호사를 해봤는데 성격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계속 억울한 거를 풀어주려고 도와주는 변호사하고 자기 성격이 안 맞더래. 나쁜 놈을 표본까지 탁 체포해가지고 깜빵에 쳐넣는 게 체질에 맞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주변에 있는 법조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를. 예, 그러니까 저희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검사 체질하고 변호사 체질하고 또 판사 체질이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악이 있으면 탁 싸워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팍 잡아넣는 게 검사고 변호사나 판사는 약간 그런 기질이 없는데 그런 거를 몇십 년을 했으면 이 인간이 불신자라도 영의 기질이 있어요. 이게 무의식의 기질에서 이거 어퍼컷 세레머니를 할 때 자기가 20몇 년 동안 깡패 잡아들일 때 그 쌓였던 자신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이렇게 세레모니 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 무의식 세계랑 자기 의식 세계랑 자기의 제스처가 이게 무의식 세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무의식 세계가 불안한데 자신감을 표현하면 어색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무의식 세계에 이 권위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힘을 돋궈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막 곱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럴 때 그 대상은 누구인가? 자기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여자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군대를 의지하지 말 것이며 근데 애굽으로 말을 많이 구하려고 무력 장비를 위해서 군사 장비를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말을 많이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군사 장비를 많이 의지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또 군사 장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스템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스템. 국방력을 너무 국방력이 중요해 막 이러고 의지하면 영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좀 어려운 말인데 그거는 두 번째 쳐도 돼요. 그거는 오늘 핵심이 아니에요.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성에 대한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 한 칼에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요, 실제. 하나님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게 하는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요? 성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정해지는 거예요. 1살 때, 2살 때, 3살 때 하나님은 다 시험을 체크하고 있어요. 너 2022년도에 어느 과목 몇 점이다. 분발해라. 제왕학, 학교, 분과 채점표가 있다고 하늘나라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 지키는데 매년 그걸 지키고 작은 친구와의 사회에서도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한테 어떻게 해요?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일진회한테 굴복하면 안 돼. 그렇다고 일진회하고 싸울 수는 없어. 걔는 20명이고 여러분은 혼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진회 같은 애들이 있잖아. 20명이 무대기로 다니면서 뚜렷해요. 그러면은 굴복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자, 따라하세요. 권세는 선생님한테도 있다. 선생님이 시킨 대로만 학교 생활하면은 일진애가 못 건드려. 왜? 선생님 심부름이거든. 선생님이 이거 명하신 거야. 이러고 해야 돼요. 그래서 20명 깡패하고 혼자 겨룰 때 권위를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학교의 권위는 깡패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권위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권위자에게 복종을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딱 받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학교 갔는데 반장이라고 까불고 이러면 안 돼. 반장이 됐어? 그거는 권세자요? 아니요. 아니에요. 섬기는 자로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권위자라고 알아요? 따라하세요. 선거는 권위자를 낳지 못한다. 권세자는 하늘이 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당선되는 모든 것은 섬기는 일로만 하고, 그리고 하늘이 주신 권세자는 무엇을 동반한다? 무력권을 동반한다. 따라하세요. 하늘이 내신 권세자는 무력을 쥐게 된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무력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세 직분 중에 유일하게 왕의 기름 부음은 무력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대통령 됐다고 해가지고 저게 하나님이 세운 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예,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악을 쓸어버린다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데 전쟁을 해서 사람을 이기고 막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국가를 굴복시키고 이런 권세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이런 권세자로 세우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황제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니까 세금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시대의 것을 잘 보셔야 돼요. 트럼프가 그 권위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것은, 트럼프는 어려서부터 부잣집에 컸는데 부자가 30대 재벌이 이미 됐어요. 30대 때 재벌이 이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많이 관계가 복잡해. 그다음 제가 듣기로는 5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잘라. 파이어, 너 나가. 이러면서 해고를 무척 해서 어프렌티스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You're fire 하는 게임이에요, 그게. 근데 트럼프가 그걸 상당히 많이 했어요. 부동산 재개를 하면서 사람들 다 입주자들 내보내는 거야. 내보내야 되니까 거지를 막 일부러 입주시켜. 그러니까 거지랑 살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뉴욕 맨하탄에 다 이사를 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인테리어하고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권모술수에 아주 하고 재산을 자기를 위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무력권 하기가 조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김정은 같은 사람은 처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에는 트럼프가 너무 권위가 성장 과정에서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도와주는 정치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플랜 B가 또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는 악을 도말할 정도의 권세를 얻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드렸던 그런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는 딱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막 가뒀잖아요, 윤석열 씨가. 그러면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무서운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검사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황교안 총리분이 지난
그 지난번에 오셨죠. 2번 오셨는데 그분이 깨끗하게 사셨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들춰도 그 사람은 뭐 부정부패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착해서만 그러실까? 아니에요. 불법을 너무 보고 그 심판이 너무 큰 걸 보고 이게 저주받는 게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멀리 하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산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죄인이지만 세상으로 보면 그래도 깨끗한 선비처럼 정치인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크리스찬이시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상대적으로 그만한 신앙이 있고 그만한 그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분을 언젠가 쓰신다고 믿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 저한테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잘 되는 거야. 학생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여학생들 사람 만나면은 자신감이 있고 온전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99%는 불안에 떨고 열등감과 자만심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말하는 거에 95% 이상이 열등감, 교만감 이런 걸로 화풀이 이런 걸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 말에 한 의도를 읽어야 돼. 근데 나는 남자들이 뭐라고 막 얘기할 때 저거 허세 부리는구나, 저거 열등감 많아가지고 여자 앞에 잘난 척 하느라고, 여자 앞에 잘난 척 하기엔 뭐 하니까 여자를 평가함으로 나는 높은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여자 평가를 하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여자라서 그거를 거짓을 듣고 있는 거고 거짓을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컴플렉스는 다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거짓말에서 오는 거예요. 거짓말 믿어서. 여자 컴플렉스 따라하세요. 여자 컴플렉스는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생긴다. 허세와 자만심과 잘난 척하고 사람 까대는 거 이게 전부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죽는 생각을 가지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을 받아버리면 거기서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스 코리아 대회 뭐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예? 뭐 야외 복심사 이런 건 괜찮아. 어우 옷하고 미인이 참 어울리네요. 이래가지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수영복은 몸매 심사인데, 예? 아니 자기 딸, 자기 손주요, 뭐요? 예? 아무 상관이 없는 무슨 신문사 논설위원이 와가지고 심사위원으로 앉아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어느 미용실 원장님 앉아가지고 그 여자들 몇 등 뭐 허리 둘레 가슴 둘레 뭐 이래 그 등수 매기고 앉았어요. 그게 뭐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이분들 엄마 되세요? 이분들 할머니 되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예? 자기 단체 쇼업을 하려고 그렇게 심사위원으로 영입돼가지고 그거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우습다 이거예요. 이제 존귀한 여자가 자기 몸매 평가 몇 점인지 받으려고 거기 가겠냐 이거예요. 예? 모르는 아저씨들 앞에 자기 몇 점 이러면서 그 점수 받으러 나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인 평가하는 것 자체가 남자들 허세니까 누구 평가만 믿어? 집안 어르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집안 어르신 평가를 믿고 하나님의 보실 때 내가 어떤 딸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만 생각해서 자기를 가꾸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기 때문에 성실도와 인내력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지만 그 분야를 공부해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이 생겨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공부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공부 얘기로 이제 들어가서 끝내겠습니다. 공부는 굉장히 좋은 제자 훈련의 파트예요. 보통 세상 공부 필요 없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못해도 되는데 꼴찌해도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를 공부하고 꼴찌를 했냐 이거예요.
자기 적성이 안 맞잖아. 자기 적성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건 끝까지 하고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기 싫은데도 최선 다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기가 뭘 좋아해? 나는 음악은 좋아, 음악하고. 미술은 싫어,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못 맡겨요.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은 과목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요, 정말 나는 수학 싫어가지고 문과로 딱 옮겨서 재수를 다시 해가지고 대학 갔어요. 근데 이걸 학과를 선정하는데 내가 대학을 다녀봤어야지. 뭐가 내 적성에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목만 알지 대학교 전공은 내가 대학교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야, 경제학과 가면은 취직이 잘 된대더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냈는데 우리 사촌 형이 다니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넣었더니 붙은 거야. 근데 다녀보니까 경제학과가 수학을 많이 하는 거야. 나 수학 싫어가지고 문과 왔는데 이게 웬 수학이야. 아우, 짜증나. 그리고 수학은 논리적인데 이건 돈 계산하는 수학이야. 야, 지겨운 수학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뭐 수학에 순수한 수학 분야가 있으면 그건 재미라도 있는데 이거는 이자율 따지고 물가 상승률 따지고 막 이러면서 하는 계산이라 이건 진짜 재미가 없는 수학이에요. 진짜 경제학 수학은 돈 계산하고. 그러니까 나는 적성이 이게 안 맞더라고.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재수를 할까 전과를 할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수가 안 좋은 거지. 1학년 때 점수가 가뜩이나 전두환 불러놔라 데모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적성은 안 맞고 그러니까 아이고 공부 안 하기 참 좋은 환경이다 이러고는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1학년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재수하면 안 된다. 재수할 바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불리하다 내 인생에.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원을 옮기든지 더 하지 이걸 빨리 좋은 성적으로 다니자 이렇게 결론을 내가 냈어요. 1학년 때 말고 2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2학년부터 진짜 하기 싫은 게 점점 심각한 과목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1학년 때는 개론이죠. 쉬워요. 대충 공부하는 거야. 넓게 공부. 2학년 때부터는 전공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하기 싫은 게 더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오래 일을 맞으려면. 쉬운 거예요. 교수님이 법이다 이러고 교수님 얘기하는 거 다 받아듣고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니까 그걸 오래 일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세요. 권위자를 따르자. 교수님이 감 나라 이러면 감 놓고 밤 나라 이러면 밤 놓고 그대로만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필기해가지고 교수님 필기 더 잘 필기한 애 거 있으면 그걸 또 카피해. 내 것도 갖고 있고 내 친구 것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내 필기를 봐야만 내가 깨달음이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필기도 다 해야 돼. 친구가 필기 잘한다고 친구 거 필기해가지고 외우면은 그 지식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하는 순간 그 순간 동시에 필사를 막 해가지고 개발세발 해가지고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다 막 연습장에 다 적는 거예요. 친구 보여주면 아예 내 거 필요 없대. 내 거 안 봐. 내 친구는. 개발세발로.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 필기니까. 그래서 내만의 어떤 내용을 딱 잡고 친구가 잘 정리한 게 있어요. 글씨도 잘 쓰는 친구들이. 칼라펜으로 또 막 그걸 해. 그러면은 그걸 보고 다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다 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도자가 하는 거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일을 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내 머리에 일단 다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자꾸만 그거를 순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성격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다 해내자. 이렇게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재수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려고 재수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거예요. 매 학기마다 하기 싫은 걸 계속
목표를 잡고 그걸 하니까 어떻게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성격 변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니까 자 따라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책임감이 생긴다. 성격이 바뀌어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한테 리더 자격으로 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람들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 맡겨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하는 애한테는 안 맡겨요. 싫어도 그걸 해내고 막 이런 기질이 있어야 지도자로 딱 세워서 동생들 잘 돌봐라 이러고 동생들 맡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장남 장녀한테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동생들을 돌봐야 되니까 힘든 거 했기 때문에 장자직분한테는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두 몫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장녀는 없어요? 이러는데 아니 자기가 장자한테 시집 가면은 그 장자 직분 다 장녀 직분이 되니까 그게 자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평등 다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장손 집에 시집을 갔어. 그래서 그걸 다 해내. 그러면 장자 직분이라 그 여성이 장자 직분을 여자지만 혜택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동이한테 시집 갔어. 열 형제 중에 10번째 자녀한테 시집 갔어. 그러면은 그렇게 뭐 저기 하라고 집안일 맡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는 장녀로 태어나도 저기 자기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녀 평등은 하나님 나라에 다 되는데 남녀 일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책임감이 있게 된다. 자, 따라하세요. 권세는 하늘의 권위는 하기 힘든 과목도 최선을 다하는 학생에게만 온다. 이거예요. 그 과목은 끝나면 졸업 후에 다시는 책을 안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최대한 내가 할 만큼 다 공부를 해야 하면은 그 성품은 영원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졸업해도 그 성품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예? 아유 애들 공부하기 싫은데 왜 목사님 공부시키냐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애들 뛰어놀게 해야지. 따라하세요. 뛰어놀면 안 돼. 공부해야 돼. 놀면 안 돼. 운동해야지. 운동이 놀이가 되면 좋아요. 학생은. 체력 증진 공부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게 체력인데 운동을 하는 게 놀이가 돼야지. 체력과 성격을 밝게 만드는 운동이 아닌 다른 놀이를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운동 자체가 놀이가 되게 해야지 운동이 아닌 무슨 놀이를 해. 윷놀이 이런 거는 설날에만 하면 돼요. 평소에 취미로 무슨 놀이가 필요해. 체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아니면 그걸 놀이로 너무 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 놀아. 그냥 밥 먹으면서 언니 오늘 뭐 했어? 형 오늘 뭐 했어? 이러면서 사랑하는 언니 오빠 동생하고 얘기해. 그게 놀이가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아니면. 그 말하면 풀리거든.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자 따라하세요. 상대방 말을 들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것을 알자. 그 말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담 넘어서 뭐가 있는지 그 말 너머에 뭐가 있는지 의도를 이해를 해야 돼. 그걸 바로 이해하는 어린이들은 거의 집안 어른이 뭘 얘기하시면은 말하지 않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애만 알아먹어요. 남자들이 헛소리 할 때 그거 의도를. 그러니까 집안 어른을 정성껏 잘 좋은 뜻이 있으실 거다. 너 그러면 되냐? 이러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뭔가 좋은 뜻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상을 하시면 선지자 되는 거예요. 여학생들. 그러면은 말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받아주는 사람 만나면 속이 풀리는 거예요. 내적 치유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어요. 내적 치유사 중에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책 해대로 하지 그 영혼으로부터 나가는 내적 치유 능력은 다른 거예요. 이거 내적 치유 세미나 강사 프로그램 합격하고 수료증 받은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자체가 치료의 능력과 위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권위를 잘 흡수한 사람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전부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개념으로 전제를 깔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 마음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도움이 딱 되는 거예요. 예, 정서적인 예측 능력이죠. 근데 예측을 할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감동받아 깨닫고 계시받아 깨닫고 이러면 선지자가 이미 아닌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말하면 그냥 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지자인 거지. 말을 했어. 그러니까 잠깐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이러면 선지자 아닌 거예요. 영성 훈련은 그러니까 기본이 딱 된 사람한테 성령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렇게 깊은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지. 아니 사람 이 무의식 세계도 못 읽어대는데 무슨 계시를 받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다스릴 사람들의 리더십에 대한 건데 이건 학교에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성실도를 키워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그거를 다 이루어내려면 권위자를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말씀을 하시겠지. 이거를 공부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지 이러고는 그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해요? 성실성을 더해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공부는 재밌다.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월요일인데. 5시에. 오늘 5시에 일어났잖아. 그러면은 내일은 5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7일 내내 5시에 계속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 들어간 다음에는 좀 늦게 와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게 체력 보강을 위해서 자기가 체력이 나쁜지 충분한지 알려면 일찍 일어나 봐야 자기가 건강한지를 알아요. 못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아무나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그럼 뭐예요? 따라하세요. 아침에 힘들면 허약 체질된 거다.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걸 나 병 없어요. 그래도 허약한 거예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 허약한 거 갖고 입시 못 버텨요. 입시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입시를 버티면서 정신력 키우기 위해서 강인한 정신력 키우기 위해서 입시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서울대 나온 사람 뭐는 알아줘야 돼? 강한 인내력으로 그 입시를 버틴 거는 알아줘야 돼요. 명문대 간 사람 다 알아줘야 돼. 그 사람이 뭐 복이 있네 없네 이런 거는 관심 없어. 그 어려운 거를 버티고 해냈다는 거는 칭찬을 어린 학생들한테 해줘야 돼요. 10대 학생들한테. 근데 그 서울대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지. 그러면은 입시를 하는 중고등학생은 일찍 일어나 주기를 목사님은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찍 오라는 거예요. 5시에. 늦어도 6시까지 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도 일찍 가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럼 좀 딸리죠? 체력이 딸리면 운동해야 된다. 운동을 하면은 피가 팽팽 돌면서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공부도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공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혈액순환 잘 되니까. 근데 숨이 찰 정도로 헉헉대고 호흡이 가쁠 정도로 운동하는 걸 하시라 이거예요. 운동 뭐 했냐 이랬더니 숨쉬기 운동이요. 이런 거는 운동이 아닌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30분 동안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든 운동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공부나 운동으로 가득 채우자. 최소한이 10시간이에요. 운동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다 합쳐서 10시간, 12시간, 13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가 힘들면 운동으로 그걸 채워 넣어요. 그러면 힘들겠죠.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힘들어도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 그래 힘들죠. 그러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고 푹 자는 거야. 그리고
음식이 땡기면은 많이 먹어야 돼요. 먹고 운동을 해서 다 소화가 된 다음에 공부해야 돼. 많이 먹고 공부하면 졸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장기에는 많이 먹어야 되지만 그걸 소화를 해내야 되니까 운동 반드시 해서 소화가 된 다음에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걷기라도 한 다음에 30분 걷기라도 한 다음에 이 부담이 안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 변비에 걸리면 안 돼. 변비는 왼수다. 자 따라하세요. 변비는 내 몸에서 없어져라. 예? 변비는 뭐냐? 먹었는데 안 나가는 거야. 쉽게 말해. 예? 먹으면 그날로 싸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먹으면은 그때. 여러분 변비로 죽을 바에는 설사로 죽는 게 나은 거야. 예? 죽을 바에는 못 먹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위로라도 받아. 못 먹고 죽었다고. 변비는 많이 먹었는데 싸질 못해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운동도 안 했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운동 부족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가 맑아요. 설사하고 죽은 사람은 피에 먹은 게 없어가지고 죽은 거야. 불쌍하게 죽은 거야. 설사하고 죽으면 못 먹어서 죽은 거야. 근데 변비로 죽으면은요 5만 가지의 불순물이 피에 가득 차고 영양분이 피 속에 가득 차고 그래서 탁해서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비는 진짜 이게 사탄입니다. 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변비 옵니다. 궁뎅이 붙이고 하루 종일 공부해 보세요. 변비 옵니다. 이거. 이거 강단에서 변비 강의하는 교회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변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몸의 상태를 민감하게 잘 보는 거예요. 그게 영역이에요. 몸이 망가지지 않게. 그거 욕심 없어야 변비 관리도 되는 거예요. 내가 명문대 가야 돼. 내가 똑똑이가 돼야 돼. 나는 만 16, 17살에 대학을 붙어야 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뭐 좋은 데 가겠다 또는 나는 학교를 빨리 졸업해서 나는 뭐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욕심이 많잖아요. 근데 변비는 뭐냐면 몸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 사람의 영혼에 컨트롤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운동하기 전에 소화를 도와주는 것만 먹자. 학생은 그래서 소화가 변비가 될 것 같은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잘못하면은 이게 딱 고정이 돼 있고 오래 버티고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서 자기도 모르게 10시간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몸은 불편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운동으로 그걸 풀어주고 먹을 때 변비가 절대 생기지 않는 음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변비를 크게 일으키는 게 뭐냐? 고기 덩어리요. 자, 고기 덩어리 싫어하는 사람. 거룩하네. 다 고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고기는 언제 먹어? 공부하기 전에 먹지 말란 말이에요. 변비를 일으키니까 고기는 운동하고 막 운동하고 푹 쉬거나 아주 그 일주일에 정해진 때 먹는데 공부하기 전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기 직전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는. 왜 그래요?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 드세요. 고기를 먹어야 성장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져요. 그렇지만 공부에 딱 들어가기 전에 고기를 먹고 공부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고기를 먹고 싶어? 아침에 먹어. 늦어도 점심에 먹어. 잠자기 전에 고기를 먹었다. 또는 저녁 자기는 올빼미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공부하다가 운동할 시간 없어 그냥 자야 돼요. 그럼 변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보통 청와대에선 저녁 때 만찬으로 먹잖아요. 청와대식으로 먹으면 안 돼.
아침이나 점심 때 잘 먹고 운동으로 그걸 소화를 해내고 편한 속으로 잠자든지 공부를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정신 맑은 게 아니고 이게 변비가 걸린다니까. 고기 덩어리가 들어가는데 채소를 안 먹고 고기를 잘 소화해내요. 그런데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게 장이 꾸불꾸불 다 겹쳐져 있는데 딱 걸리면은 변비 걸린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모든 질병이 변비에서 오는 거예요. 학생들 딱 움직이지 않아서. 물론 강의를 이렇게 안 들어도 다 변비를 다 대처하고 있겠죠. 그러나 학생들이 그럴 능력이 없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막 먹고 그게 계속 고기 체질이면 변비로 이게 만성 변비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저녁 때나 이게 오후 4시 넘어가지고 저녁을 먹고 싶어 그러면 오후 4시쯤에 저녁을 일찍 먹어. 그리고 소화를 다 시키고 10시에 자. 그럼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7시에 고기 식사를 먹는 거예요. 그럼 7시에 식사 끝나고 저녁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학원. 미치는 거예요. 킹 오브 변비. 변비의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 오, 얘기도 못해. 학원 다니 얘기도 못해. 에?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시간을 보고 먹어야 돼요. 오후 먹고 싶어 저녁으로. 그러면 일찍 저녁을 먹어야 돼. 일찍 저녁. 큰일 나요. 변비 생겨요. 근데 진짜 튼튼한 장이 있어.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생기죠. 그러나 운동 부족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왜 5개 국어를 왜 석박사 준비를 초등학교 때 끝내려고 그러냐면 공부할 시간이 많을 때 해놔야 돼요. 석박사 준비는. 그리고 석박사 안 해도 돼. 박사학위 안 따도 돼. 그러나 박사학위 준비는 해놔야 돼요. 박사학위들이 수두룩 깔려있어. 그러면 대학원 안 갔어요. 나 박사 할 필요 없었어요. 나 공부 다 했어요. 박사학위 필요 없어. 나 다 알아.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박사학위 때 중요한 외국어를 미리 해놔야지 좋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해놓고 5개 국어 하는데 박사 안 해도 돼. 그래도 알아준다고. 외국어를 어느 정도 깔아놓으면은 잘하고 못하건 일단 5개를 제꼈다. 신약 성경을 대충 읽을 정도로 했다. 외국 여행 가가지고 회화를 어느 정도 자기 혼자 해외여행 할 정도 된다. 이렇게 딱 되면은 그 사람 건들질 않아요. 학벌을 왜 따는 줄 알아요? 학교 다니기 싫은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도 뭐예요? 공부하려고 거짓말이에요. 박사를 따야지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박사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 공부 좋아해요? 그럼 박사 따지 마. 책 보고 그냥 읽어. 돈도 안 들고 똑똑해져요. 박사는 왜 따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따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려고 따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높은 데 올라갈 때 대비해 가지고 박사가 있어야 무슨 연구소 소장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 세대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직 문화가 와야 되고 천재만 요구해요. 앞으로는. 기계가 다 하고 AI 컴퓨터가 다 하는데 여러분을 왜 취직시켜? 천재만 원하는 거예요. 조직이 못하는 걸 해내는 개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창의력이 있어야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를 기본적으로 해내야지요. 사회가 완전히 앞으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언을 받아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때 5개 국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존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얘기 안 따르면 생존 못해요. 좋은 집안에 태어난 애들밖에 생존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철두철미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박사 준비나 그런 걸 다 해놓고 중고등학교 때는 거꾸로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전공을 A를 다 맞되 평소에는 견문을 넓혀야 돼. 모르는 분야가 없게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달통한 모세처럼 바벨론 모든 학문에 달통했던 다니엘처럼 모르는 분야가 없지만 자기 전공도 뚜렷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목사님 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히브리어 해석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 시대를 읽어야 되고 모든 분야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영적인 기운도 읽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영기도 있어야 돼요. 학식도 있어야지. 학식이 있는 분들이 요즘 학벌이 높아져가지고 막 목사님 지식이 못 따라갈 정도로 전문가들이 교회 온다고. 그러면은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어려워요. 목사하기도. 전문가로 목사한다. 안 돼요. 목사가. 못해요. 목사 역할을 못한다고.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예?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를 계속 개발시켰기 때문에 목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나를 개발시킨다고. 예? 그런데 니네가 왜 공부를 안 해?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10시간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나는 역적이었습니다. 이 느낌이 오면은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 하루에 10시간 운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으면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나는 악하고 게으른 놈입니다 이렇게 찔려야 되는데, 이 설교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그게 역적이라 이거예요. 그게 역적이라. 10시간을 버텨내려면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지금 6년을 공부해야 돼. 초등학교 6년에서 대학교 갈 때까지 6년을 버텨야 돼요. 운동하고. 그러면은 장기전으로 딱 들어가려면 어떻게 습관 자체를 바꿔버려야지.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만 따라하세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만. 고기 먹을 자격 있다. 운동을 안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운동 안 하는 것이 고기를 좋아해? 이거는 병들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있는 걸 먹고 싶으면 에너지 활동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좋아하면서 고기를 좋아한다. 병드는 체질을 결정을 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 고3 때 빌빌한 게 보여. 지금 쌩쌩해. 고3 때 빌빌한다,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고기는 언제 먹어? 저녁에 먹으면 절대 안 되고, 활동을 충분히 할 시간을 앞으로 놔두고 미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는. 그래서 운동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체력 떨어지니까 운동하고. 예? 체력이 있잖아요. 따라서 체력 있는 자는, 체력이 강한 자는 짜증이 안 나요. 이제 체력이 좋은데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는데 요즘 짜증이 왜 안 나지? 생각을 해보니까 헬스클럽 가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왜 짜증이 안 난 걸 알게 된 거예요. 체력이 좋아지니까 짜증도 없어지는구나. 이게 자연법을 믿어야지 복을 받아요. 아, 이거 짜증 귀신 온 거 아니야? 이게 아니요. 그거는 5% 10% 내외요. 짜증 귀신은 그렇게 잘 등장 안 해요. 그러니까 짜증의 80%가 남녀노소 다 해서 체력이 고갈될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이 안 됐는데 짜증이 팍 올라올 때 일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일이 안 됐을 때 그때 체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끄러! 엄마가 예를 들어 그랬다 봐. 그러면은 시끄러가 아니에요. 엄마 체력이 떨어진 거다 저거. 요렇게 하면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체력 떨어진 엄마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학생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거.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 전략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거를 지켜서 평생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학생 때 건강 체질을 지킨 애들이 평생 건강한 거예요. 네. 자,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런 나에게 성령님 지혜 주세요.
5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5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대학 가기 전까지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게으른 어린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 10시간 운동이나 공부하는 시간 성실하게 채우게 하셔서 밥값을 해내는 밥값을 하는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땀 흘려 버는 쌀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도록 하나님 학생의 본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성령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